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들 어제 잘 보셨겠지만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그 민낯만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김태흠 의원의 과거 막말과 그런 언행들이 지금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아마 영상으로는 다들 잘 보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지금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만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면박을 주려다가 오히려 지금 역풍 제대로 맞은 상황이죠. 추미애 장관은 망신 주는 질문하지 말라라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얘기를 연결시키면서 대놓고 저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간중간에 저렇게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하면서 고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 모습이 오히려 그 국민들한테는 안 좋게 비춰졌던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 김태흠 의원 하면 과거에 청소노동자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저렇게 툭하면 파업화를 할 텐데 저게 할 말입니까? 그리고 촛불 집회는 시민단체 일반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막말을 한 적도 있었죠. 오죽하면 당시에도 심지어 이게 네이버 댓글인데도 엎질러진 물을 다신 담을 수 없다라며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자고 하는 건지, 의원 되기 전엔 일반인이다, 너도 내려와서 일반인이나 해라, 소위 기득권층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너도 단두대에 올라가야겠구나. 무려 4년 전에 저렇게 시대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저런 막말 내뱉었다가 오히려 혼쭐이 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 솔직히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김태흠의 실체를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니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사람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토착외구 남기지 말고 추다르 그 역할을 휘둘러라, 이런 네티즌의 의견도 돋보였고요. 국민이 말한다. 김태흠 같은 자를 보낸 적 없다. 국민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듣는 국민 기분 나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께 고성을 지르고 갑질하던 김태흠 많이 컸다, 이런 의견도 돋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자기네들 딴에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얼마나 얄유를 쏟았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은 좋다고 할 거예요. 극우, 토착외구 유튜버들끼리는 서로 좋다고 낄낄댈 게 안 봐도 훤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만히 있다가 미래통합당 지금 저렇게 총선 폭망했거든요.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극단적인 세력들이 마치 이 보수 전체의 지지자들의 여론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그게 과대 포장돼가지고 이번에 폭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내부의 의견이 나뉩니다. 야,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제발 변화를 주자, 이러다가 진짜 자기네들 다 망한다 라는 의견과, 무슨 소리를 하냐, 좌경화에 낚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토착외구 유튜버들이랑 같이 괴를 함께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이 토착외구 유튜버들과, 그리고 저렇게 고성만 빽빽 지르고 자기네들 그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비난만 하고 비판은 좋습니다. 근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발목 잡기만 하는 모습, 이게 국민들이 이제 21대 국회에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저렇게 고성 지르고 땡땡대고 발목만 잡고 대책은 없고, 그런 국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이번의 민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저렇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면서 장관 모욕 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실체를 어제 우리 국민들이 다 본 거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태흠 의원이 괜히 과거 논란만 이렇게 키우는 상황이고, 일종의 꼰대라는 얘기를 절에서 듣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일개 장관이라는 이 한동훈의 막말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게 오버랩 됐는데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러려고 대통령 하려고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야, 역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선 정치인의 당대표까지 하고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죠. 역시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윤석열 패거리와 뭐 이동재 기자 측이 꼼수를 부린다고 한들 이게 먹히겠습니까? 조만간 이 윤석열 검찰청장도 폭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조만간 윤석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이 무너졌죠 실제로.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검언 유착 관련해서 한동훈을 겨냥해서 수사 끝나면 감찰하겠다 라고 입장을 어제 밝히기도 했고요. 게다가 곧 다가올 이제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의 그 팔다리 역할하던 사람들이 지난 2월 인사 때에도 많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책임을 졌지만 이번 7월에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인간들 많이 보입니다. 대놓고 저렇게 한동훈은 총선에 개입해서 지금 한동훈하고 검언 유착 사건이 논란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녹취록을 조작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냅둬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찰하고 처벌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김태흠 괜히 깝죽대다가 역풍 맞았다.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언론개혁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또 총대를 맨 상황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네요. 아무튼 이 소식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